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후지필름의 라지 포맷 전용 초망원 렌즈 GF 500mm f5.6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후지필름의 제품을 정식 유통 판매하고 있는 주식회사 1호원의 제작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초망원 렌즈는 보편적으로 이 스포츠나 탐조 촬영 혹은 극단적인 공간 압축으로 촬영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분야에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초점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도로는 적합하지 못하고 렌즈의 스펙이 높을수록 구경이 커지고 부피도 육중해지기 때문에 휴대 시 이 상당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게 선입견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후지필름의 GF 500mm f5.6 렌즈를 처음 받아보았을 때 저 역시 위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렌즈의 부피를 생각했을 때 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렌즈를 만들 수 있었고 이 렌즈가 어떠한 렌즈였는지 지금부터 다양한 예제 사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렌즈의 외관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타사의 이 500mm 초망원 렌즈와 비교했을 때 이 라지 포맷 전용임에도 이 생각보다 아주 크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후드를 제거할 경우 실질적인 부피를 볼 수 있는데요. 실측을 해보니까 후드 장착 시 약 350mm였고 후드 제거 시 약 260mm의 렌즈 길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무게는 1375g으로서 반사 망원 렌즈를 제외하고 거의 2kg에 육박하는 이 타사의 비슷한 화각의 렌즈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후지필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기동성 있게 어떤 환경에서도 이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한 이 초망원 단렌즈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렌즈의 부피가 큰 편이기 때문에 전용 가방에 휴대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렌즈에 이 숄더 스트랩을 걸 수 있는 마운트가 보이고요. 이 삼각대 마운트는 렌즈의 고정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측면에는 이 초점거리와 초점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이 레버가 보이고요. 이 손떨림 보정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레버 역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렌즈는 조리개를 렌즈에서 조절하는 방식으로서 촬영 설정이 매우 직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렌즈의 외관을 짤막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실제 필드에서 사용감이 어떠했는지 이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500mm라는) 이 초점거리를 생각했을 때 f5.6이라는 조리개 밝기는 매우 준수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f2.8 이하의 이 밝은 렌즈와 비교했을 때 실내 촬영보다는 주간의 야외 촬영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렌즈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후지필름의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이 샘플 사진을 봐도 대부분 주간에 촬영된 야외 촬영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촬영에서는 요즘 매우 핫한 여름 철새 개개비를 추적하는 촬영기입니다. 촬영 장소는 광곡지라는 연꽃 군락지였는데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곳이고 이 계절에 따라 다양한 동식물들이 출현하는 곳이라 초망원 렌즈의 샘플 작업을 하는데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으로 봐왔던 개개비의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거의 참새보다 약간 더 크더라고요. 그만큼 초장망원 렌즈가 아니면 그 모습을 담아내기 어려웠고 이곳에 상주하며 촬영하는 분들 대부분이 육중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개개비가 워낙 겁이 많은 새라서 항상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새를 불러내기 위해 미리 녹음된 개개비 소리를 이 스마트폰으로 틀어주면 구애의 신호인 줄 착각하고 개개비가 튀어나옵니다. 역시 어르신들의 지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개비를 실제로 보게 되었는데요. 우선 카메라 설정에서 AF의 대상을 조리로 설정하고 개개비가 있는 곳에 초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가 굉장히 작지만 상당히 성깔 있어 보이고 우는 소리를 들어보면 이 새의 이름이 왜 개개비인지 알게 됩니다. 촬영된 결과물을 보시겠는데요. GFX100S2의 화소가 무려 1억 2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이런 탐조 촬영에 상당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50% 크롭을 해도 약 5천만 화소급의 디테일을 자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0mm급의 망원 효과를 볼 수 있고 웹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으며 인화시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초망원 특유의 수차를 슈퍼 2D 렌즈 2매로 억제하고 14군 21매의 렌즈 구성으로 높은 해상력을 실현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도 이 풀프레임이나 크롭바디에서 초망원 렌즈가 존재해 왔지만 이 부분이 라지 포맷과 초장망원 렌즈 조합의 최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부피가 커 보이긴 해도 렌즈의 무게 밸런스가 고르게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대 사용을 하긴 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핸드헬드 촬영이 가능할 정도로 기동성을 만족했습니다. 기존 카메라에서 볼 수 없었던 초장망원 렌즈의 디테일이 어떠한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촬영된 결과물을 좀 길게 공유해 보겠습니다. 망원 렌즈의 특징은 멀리 있는 것을 가깝게 당긴다는 목적이 크지만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이 촬영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 공간을 압축하여 왜곡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쉬운 예제로 일반적인 시선으로 현장의 모습을 담았을 때와 망원 렌즈로 일부만 크롭하여 이 사진을 담을 경우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즉 망원 렌즈는 일반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새로운 시선을 제시합니다. 촬영 현장은 이 노을경의 이 바닷가 선착장의 모습인데요. 그 모습을 일반적인 시선으로 담았을 때 다소 좀 산만한 분위기가 되지만 그것을 초장망원 렌즈로 압축하여 담을 경우 사람들의 실루엣이 극단적으로 강조되고 주변 환경이 삭제되기 때문에 마치 구름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듯한 느낌의 장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촬영은 촬영자가 낮은 곳에 있거나 언덕이 있는 공간에서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시선인데요. 이번 샘플 촬영을 통해 대단히 흥미로운 경험이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삼각대 없이 필드에서 렌즈를 사용해 보니까 이富士필름에서 강조한 그 휴대성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500mm 렌즈를 이렇게 핸드헬드로 부담없이 촬영할 수 있는 장비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함이 되었습니다. 공간 압축의 묘미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선이 있는데요. 그것은 메타세카역일 같은 소실점의 길입니다. 이곳을 넓게 담을 경우 길 외에도 주변에 지형적인 특징이 보이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오로지 이 소실점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단순히 당겨 찍는 목적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 초망원 렌즈의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야구나 축구 경기 같은 이 스포츠 촬영을 진행하고 싶었는데요. 초상권의 문제도 있고 이런 초장망원 렌즈는 입장이 안 된다는 공지가 있어서 다소 아쉬운 마음이 들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초망원 렌즈의 근원적인 미덕은 역시 이 멀리 있는 것을 당겨 찍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이 하늘의 구름도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빌딩이나 전깃줄에 걸려서 모습이 지나칠 수 있는 장면이지만 그것을 500mm로 당겨 촬영할 경우 구름의 디테일이 보이고 이 촬영 장소가 참으로 의미 없어지는 특별한 장면이 됩니다. 또한 비교적 가벼운 휴대성을 바탕으로 이 달의 모습을 이 핸드헬드로 촬영할 수 있었고 그 디테일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품질이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뿐만 아니라 렌즈에 내장된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능 때문입니다. 무려 6.0 스탑의 손떨림 보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과장하자면 마치 모노포드에 이 렌즈를 마운트하고 촬영한 것처럼 이 손떨림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러한 손떨림 보정 기능은 풍경뿐만 아니라 이 공연 촬영에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공연장이 넓은 곳에서는 오히려 동선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초장망원 렌즈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앵글의 이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협소한 공연장에서는 촬영자의 이동이 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장망원 렌즈가 아니면 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촬영은 김옥규와 세턴 발라드의 공연 현장이었는데요. 얇고 좀 긴 공간이었고 통로가 좁은 편이라 근접거리에서는 촬영이 매우 어려웠고 이 삼각대를 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00mm의 장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클럽 입구에서 촬영했음에도 거의 근접거리에서 촬영된 장면처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었고 다른 관객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상권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리적인 이점 때문에 타인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고 이 원하는 장면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으로 이 원거리에서 피사체를 담는 촬영이라면 상당한 장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체감상 한 사람의 전신을 가로 앵글로 가득 차게 담을 목적이라면 거리가 대략 한 50m 정도면 충분했고요. 더 거리가 멀다고 해도 이 크롭을 통해 이 고화소의 화질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원거리 촬영의 이점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피사체가 너무 가까울 경우 연주자의 공연 모습을 기존에 보지 못한 앵글로 담아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마치 코앞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움직임의 디테일이 명확하게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초망원 렌즈의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여담이지만 이 500mm 화각으로 인물 사진을 담아 보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물과 대화로 소통이 되는 거리가 아니라 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해야 소통이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다소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차라리 넓은 꽃밭에서 반대편에 있는 인물을 꽃에 걸어 촬영하는 컨셉이라면 가끔씩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찍는 분들을 보긴 봤거든요. 그런데 소통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후지필름의 GF500mm f5.6 렌즈에 대한 사용기를 공유했는데요. 1억 200만 화소에 육박하는 이 초고화소 카메라에 이 500mm라는 초망원 화각은 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2000, 5000만 화소의 카메라 화질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1000mm 이하의 화각까지 활용할 수 있는 크롭의 확장성을 보여줬고 뛰어난 휴대성과 손떨림 보정 기능은 촬영의 피로도를 개선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화각과 화질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기존의 촬영 습관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시선이 열리는 특별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약 한 달간 촬영해온 결과물을 공유하며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